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IT 장점을 활용 국경을 초월한 온택트로 지구촌의 한류 확산, 중국 한류 팬 1000만 명 빠진 자리, 러시아와 미국 팬이 채운다란 제목의 기사를 살펴보고 K몬스터 시리즈 스위트홈 전세계 2200만 명 이상이 넷플릭스 가입 인구가 시청했다란 기사와 해외 댓글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거의 모든 국가가 빗장을 걸어 잠근 비대면 시대를 맞고 있지만 세계 한류 팬은 처음으로 1억 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는 완성도 높은 콘텐츠와 IT 강국의 이점을 활용한 온라인으로 외부와 접하는 방식인 온택트로 발빠르게 전환한 데 힘입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18일 한국국제교류재단이 2020년 지구촌 한류 현황 보고서는 BTS의 한국어 노래가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르고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 수상 등 한국어라는 한계를 극복할 정도로 콘텐츠가 우수한 데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게 한류 확산에 한몫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한류 콘텐츠 번역, 해석과 노래 커버 댄스 활동과 K-팝 스타들의 온택트 콘서트를 자발적으로 홍보해온 동호회가 한류 콘텐츠의 소비자이자 확산 주체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류는 K-팝, K-드라마, K-뮤비뿐만 아니라 한식, 뷰티, 게임, 웹툰, 한국어, 전통문화 등 전방위적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2020년은 한류의 소프트파워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각국에서 한국 영화 개봉이 무산되고 K-팝 콘서트가 연이어 취소돼 한류 위축이 염려되었습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 한류는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지난해 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등을 석권해 4관왕에 오르며 한국 영화 바람이 세계로 퍼졌습니다. 아카데미 역사상 첫 비영어권 영화의 작품상 수상이라는 화제성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북미 지역에서는 영화뿐만 아니라 K-드라마도 한류 열풍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 포브스에서 각각 반드시 봐야 할 국제 시리즈 추천작과 2020년 최고의 한국 드라마에 선정돼 작품성과 흥행성을 입증했습니다. 한류의 선두마차인 K-팝에서는 BTS의 활약이 눈부셨습니다. 지난해 연이어 2곡을 빌보드 정상에 올렸습니다. 이 중에 한 곡은 한국어로 노래했음에도 1위를 차지해 작품성이 뛰어나면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라도 통한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콘서트, 팬미팅, 극장 개봉 등 대면 행사가 사라졌지만 IT를 활용한 온라인 활동에 집중해 한류 소비를 활성화한 점도 주요했습니다. K-팝, K-드라마, K-뮤비는 세계인이 사용하는 유튜브, 넷플릭스 등 플랫폼에서 인기가 치솟았습니다. 넷플릭스가 지난해 발표한 가장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 100위권에 한국 드라마가 10편 올라가는 성과도 올렸습니다. 온택트 콘서트를 진행한 BTS의 방방콘도 라이브는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107개국에서 관람했고 최고 동시 접촉자 수 75만 6,6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스타디움 공연 15회와 맞먹는 수치입니다. 세계 최대 한류 문화축제로 지난 8년간 전 세계에서 24회 개최한 K콘도 온택트로 열었더니 이제까지 오프라인 행사 누적 관람객인 100만 명보다 4배 더 많은 440만 명의 유료 관람객이 함께했습니다. IT 강국의 장점을 활용해 오프라인 콘서트 때 불가능했던 한류 스타들과 관객 간의 실시간 소통도 가능해져 팬덤이 강해지는 효과도 얻었습니다. 세계 어린이 대통령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어린이 캐릭터 뽀로로의 뒤를 이어 핑크퐁은 미국 100개 도시 순회 공연 전성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새로운 한류로 꼽히는 웹툰 가운데 신의 탑은 미국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의 주간 인기 애니메이션 1위에 올라 주목을 받았습니다. 웹툰은 드라마, 영화, 게임에 필요한 스토리라인의 원천으로 부각되면서 지속적인 성장 가능 분야로 떠올랐습니다.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제일 덕을 본 분야는 게임입니다. K게임 가운데 컴투스의 서머너즈 1은 북미 지역에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기생충에 등장한 짜파구리와 기존의 불닭볶음면이 한류팬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판매고 경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 79개국 1254개의 한류 동호회와 2100만 명이었던 회원수는 2020년 98개국 1835개 동호회에 1억 477만 명으로 6년 사이에 동호회는 46% 늘었고 회원은 4배 증가했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동호회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적어 회원의 신규 유입과 함께 경쟁력 있는 동호회를 중심으로 통합되는 양상입니다. K-POP 동호회는 노래 가사나 대사 등을 자국어로 바꿔 소개하는 번역, 뮤직비디오나 노래 가사에 담긴 의미를 설명해주는 해석, 한류 콘텐츠를 소비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을 취합해 전달하는 리액션, K-POP 그룹의 의상, 춤, 노래를 따라하는 커버 댄스의 4종류로 세분돼 있습니다. 이들은 한류의 장애물인 한국어 장벽을 쉽게 넘을 수 있도록 돕는 구름판 역할을 합니다. 온택트 콘서트를 온라인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고 소비에 참여해 팬덤의 공연에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해졌습니다. 빌보드의 순위 집계 기준은 라디오 방송 횟수, 음원 판매, 온라인 스트리밍 실적인데 BTS는 지난해 라디오 방송 횟수가 턱없이 부족했음에도 1위에 2번이나 올랐고, 이는 한류 동호회원들이 순위 기준을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 음원 구매와 스트리밍에 적극적으로 나선 덕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교류재단 관계자는 종교, 언어, 사회, 문화적 배경이 다름에도 동호회원들은 한류를 매개로 소통하고 공감대를 쌓고 있다며 초연결 사회로 나아갈수록 한류 동호회 규모는 한류 확산과 지속성을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가 한류 팬 증가를 견인하고 중국은 한한령으로 1000만 명 감소했습니다. 2019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한류 팬 증가를 이끈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한류 팬은 2019년 1116만 명에서 1500만 명으로 31%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는 전체 증가분의 63%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K-POP이 러시아 음반 시장에 진출하지 않았고 방송국 방영 횟수도 적지만 한류 팬 동호회를 중심으로 인터넷을 통해 접하고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회원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한류 팬의 열정은 세계 K-POP 커버 댄스 페스티벌에서 2016년에서 17년 2년 연속 러시아 동호회 우승이라는 성과가 증명합니다. 최근에는 K-POP, K-드라마에서 영화, 클래식, 음식, 한국어 등 다방면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인의 한류 사랑은 전세계 세종학당 수강생 수 1위라는 수치에서도 확인됩니다. 지난해 CJ CGV는 모스크바의 상영관을 오픈해 본격적인 러시아 영화 산업 시장에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유럽 한류 동호인의 80%가 러시아에 집중돼 지역 편중의 한계도 드러냈습니다. 러시아를 제외하고 유럽에서 동호회원 수가 100만 명을 넘는 나라는 터키가 유일합니다. 초창기 한류 팬 증가를 주도했던 스페인과 프랑스는 오히려 숫자가 감소했습니다. 대륙별로는 아프리카 중동이 30만 명에서 120만 명으로 400%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선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유르단이 대륙 전체 절반에 달하는 62만 명으로 동호인을 보유해 중동 한류의 원조인 이집트에 이어서 한류 소비 중심지로 부상했습니다. 중동의 경우 타 문화권의 대중문화가 파고들기 쉽지 않은 문화 종교적 배경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성장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북미에서는 미국이 한류 동호인 600만 명으로 최대 한류 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초기 개인적 관심 차원에 머물던 소그룹 동호회에서 발전해 조직력을 갖춘 100만 명 동호회도 생겨났습니다. 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멕시코가 한류 확산을 견인해 왔는데 지나친 상업화와 한국에 대한 호의를 악용한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한류에 대한 반감이 생겨 주춤한 상황입니다. 한류 동호인이 절대수를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 대양주에서는 2019년 7,180만 명에서 6,900만 명으로 4% 감소했습니다. 중국의 한한령과 일본의 혐한유가 감소를 주도했습니다. 한류 스타 중심의 동호회가 대부분인 중국의 경우 1000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일제 진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서 경색된 한일 관계의 영향과 코로나19로 K-POP 공연이 대거 취소하는 등 한류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런 속에서 영화 드라마를 중심으로 조금씩 따뜻한 흐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대표 일간지 아사히 신문은 10대에서 20대를 중심으로 보는 한류 열기를 제3차 붐이라고 소개했고, 일본판 넷플릭스가 매일 공개하는 일간 톱10에서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더킹 등이 일본 시청자의 꾸준한 사랑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한류학계 관계자는 한국 대중문화의 일방적 단기적 진출 확대로 인한 자국문화 수호인식이 커지는 데다가 한중 간 역사 갈등도 겹쳐 한국의 이미지가 악화된 것이 원인이라며, 중국인의 정서와 현지 문화를 고려해 단기적 상업적 접근을 피하고 드라마, 영화, 게임 등 여러 방면에서 콘텐츠 공동 제작 등 교류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어 일본 한류는 정착과 생활화 단계로 접어들어 소비층이 중년 여성 중심에서 남성과 젊은 세대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K-팝 등 한류 콘텐츠 소비에서 세계 1위로 빼놓을 수 없는 시장인 만큼 정치적 갈등을 야기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한국 최초의 괴물 드라마 스위트홈 전 세계 넷플릭스에서 2200만 가구를 매료시켰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넷플릭스는 20일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스위트홈이 지난달 18일 공개된 후 4주 동안 전 세계 2200만 유료 가입 가구가 시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공개된 넷플릭스의 일본 오리지널 시리즈 아리스 인 보더랜드의 시청 가구 1800만 명을 크게 앞섰습니다. 다음은 스위트홈 공식 티저 영상에 최근에 올라온 댓글 반응입니다. 캐릭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경고가 있어야 합니다. 단백질이 내 안에 들어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면 울면서 이걸 못 봤을 거예요. 그냥 웹툰을 다시 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은 코로나로 침묵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나쁘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했다. 남준이 언급하고 누가 봤을까? 남준이 좋아하는 넷플릭스 드라마라는 소식을 듣고 오신 분, 왜냐하면 남준이 이 드라마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나만 그런가? 정말 심한 비디오 게임 같은 드라마, 그리고 멀티플레이어도 가능한 게임. 김남준이 브이라이브에서 추천해줘서 왔어요. 남준이가 자기 브이라이브에서 추천해서 왔어요. 때때로 나는 이런 상황에 처한 모든 사람을 원한다. 누가 남준씨 추천 때문에 왔나요? 드라마 속 그들, 스위트홈을 찾는 것, 나 시즌2를 기다리는 것. 스위트홈 공식 트레일러 영상의 최신 댓글을 보시면 갑자기 BTS RM 관련 댓글이 많아졌습니다. 살펴보니 RM이 본인 브이라이브에서 이 스위트홈 드라마를 추천했더군요. 다시 한번 BTS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껴지게 되더군요. 한류가 한류를 이끄는 경향이 생기는 것입니다. K-팝 최고 스타가 K-드라마를 추천하니 K-팝에 흥미있던 팬들이 자연스럽게 K-드라마에 관심을 증폭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주는 것이죠. 드라마 스위트홈은 RM으로 인해서 최고의 홍보 효과를 보게 된 셈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